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최근의 장세는 전형적인 혼조 국면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지수상으로만 본다면 보기는 좋은데 먹을 게 없는 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절대 주도주 삼성전자가 돌발적인 어떤 변수만 없다면 5월 말까지는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테마군 중심으로 산발적인 어떤 그 주도권 다툼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비메모리 관련, 중소형 비메모리 관련주들의 어떤 그 랠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요, 리노공업이 종가 기준 역사 신고가를 돌파했는데요. 이 역시도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의 그 주봉입니다. 장기 주봉 차트고요. 지금 이제 2016년도 2월이라고 봐야 되겠죠. 2월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파동이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상승 충격 1파동은, 대략적으로 25,000원에서 이제 57,000원까지. 이건 메모리 혁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시 이제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1파동 이후에 조정 2파동을 거치면서 상승 충격 3파동은 비메모리 혁명이라고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요. 2018년도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이었는데 작년도 영업이 27조 한 7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반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삼성전자를 볼 때 사실 그 어떤 실적 펀더멘탈보다는 비메모리단 성장성이 상당 부분 더 반영이 되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흐름 과정에서 성장성이 더 많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랠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현 사태가 터지면서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당장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최소한 한 5월 말 정도까지는 상당 부분의 어떤 그 기간 조정 혹은 이제 우리가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친 이후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 한 55조 정도를 확인한다면 보통주 기준으로 대략 한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갈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42,000원 출발을 한다면 1파동을 감안했을 때 3파동이 보통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신뢰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10만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시간의 어떤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3월 19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최악의 상상력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잠재 대기 매도세가 이탈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원래는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3월 19일 악재 크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제가 한 2개월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한 5월 20일인데 그냥 편안하게 5월 말에서 한 6월 초 정도 전후에서는 본격적으로 랠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하게 되면 크게 오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상승 자체는 한계예요. 그러나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돌발적인 어떤 그 호재가 나올 수도 있겠고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악재는 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돌발적인 호재.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이 기대하는 것은 애플의 AP 칩을 만약에 수주를 한다면 또 의외로 이제 급등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안정적 흐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흐름의 환경 속에서 중소형 비메모리 관련해서 돌발적인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여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리노공업이고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리노공업뿐만이 아니라 종목별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있겠죠. 개인기라든가 이슈. 지금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소재 산업재, 조선철강 뭐 이런 것 같은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1등주들이 역사 고점 제일 많이 돌파하고 2등주, 3등주, 4등도 서열이 딱 정해져 있는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틀리죠. 해당 분야도 틀리고 또 실적 사이클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네페스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더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현 사태 불고 좀 강세를 보였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 고점 먼저 돌파했다고 무조건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상당한 의미 있다. 주도주 역할이죠. 역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 IBK 투자증권 자료인데요. 다른 건 뭐 볼 필요 없고 지금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선방을 했다고 발표가 나왔죠. 지금 디스플레이도 안 좋고 스마트폰도 안 좋은데 가전도 안 좋고 하여튼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그 서버 중심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비대면의 어떤 그 연장선 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2019년도 영업이 2조 7천 7천억에서 2020년 27조 7천억에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32조 이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선방했다고 그런 거고요. 최근에 이제 보고서 중에서는 이제
내년도 실적이 좀 박한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50조에서 많게는 55조까지 나왔는데 48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64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64조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이라고 봐야 되겠고 뭐 이 정도라면 사실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 내년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그 가능성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장기간 지루하게 조정받는데 오를 때는 단방에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에 종목이 삼성전자고 아래가 이제 리노공업이에요. 리노공업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역사적 고점이라는 것은 이제 상장일의 최고점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 현 사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어떤 그 단일 종목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돌파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돌파의 결정적 근거는 뭐 강조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물론 두 번째는 이제 그 리노공업이 어떤 그 특출한 개인기를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자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리노공업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결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주도주는 국면을 돌파하고 역사적 고점을 역사적 고점이라는 것은 새로운 국면이죠. 새로운 국면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주도주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후속주들을 견인해야 돼요. 자기만, 우리가 삼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잘 나가요. 근데 동생들, 둘째, 셋째를 챙기지 않으면 그 형이 아니, 형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진정한 형 역할을 하려면 둘째, 셋째까지도 다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주도주는 반드시 후속주들을 견인한다. 이런 주도주 견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주도주 논리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자, 리노공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리노공업은 이제 보통 포트폴리오가 세 가지예요. 테스트 소켓,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노핀, 그리고 의료기기 부품인데 의료기기 부품은 매출 한 2%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죠. 여하튼 이제 그 테스트 소켓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 그래서 뭐 4.5G 같은 건 의미 없고 5G도 존재하던 새로운 시장이죠. 새로운 어떤 시장, 새로운 신규 제품 개발 수요가 몰리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87%가 급등한 거죠. 이게 사실 그 리노공업의 어떤 그 상승의 커다란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AP 칩셋 고집접화라는 것에 우리가 그 미세화가 된다는 거죠. 미세화가 되면서 수요량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자, AP 칩셋 집접화는 리노핀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같은 그 뭐 IC 소켓당 리노핀셋 수요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 또 아래 보시면 5G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이죠. 이 5G 통신 칩의 어떤 집적도 향상 때문에 이것도 또 탑재된 핀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보시면 리노핀 같은 경우 보면은 2019년도에 663억, 2020년도에 823억, 828억 올해 예상이 그 사실 좀 영향을 좀 덜 받죠. 앞서도 우리가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다른 거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스마트폰 가전은 다 형편없었지만 반도체가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지금 낸드, 지금 이제, 메모리 중에서 낸드 가격도 굉장히 많이 괜찮아요. 지금 전체 시장 환경 대비해서는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크게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928억이고요. 지금 테스트 소켓을 보면은 809억에서 1020억, 그 다음에 1170억인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굉장히 또 양호한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 영업을 보시면은 2019년도에 641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런 그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한 786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죠. 5G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쪽으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897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이제 SNS텍이죠. 주가가 이렇게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성과 함께 이제 그 어느 구간에서는 이제 가속도와 가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점의 기울기가 체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SNS텍도 오늘도 흐름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형격이라고 볼 수 있는 리노공업이 역사 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SNS텍도 역사 고점이 2150원인데 2150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SNS텍도 역사적 고점입니다. 상장일의 최고점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SNS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메모리 공정인데 비메모리 공정도 공정의 전 공정 중에서 가장 앞 공정이 우리가 마스크 공정이에요. 마스크 공정. 마스크 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설계도에 맞게 설계도를 근거로 해서 원판 필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이기 때문에 마스크 하나를 만들면 굉장히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메모리는 어떻습니까?
다품종 소량이기 때문에 마스크 수요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이런 것들 이제 비메모리의 결정적인 수혜주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판매량보다는 품목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품목수가 중요하고 판화처럼 패턴이 새겨진 마스크로 동일 품목을 대량 양산할 수 있지만 새로운 반도체를 위해서는 새로운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비메모리에서는 사실 그 마스크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도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5G, 그 다음에 AI, 이게 이제 4차 산업의 중심이 되겠죠. 이 등 다양한 반도체가 파생이 되고, 두 번째는 IT 제품 신모델 주기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방 국내 비메모리 고객사도 본격적으로 칩 수요 경쟁이 나면서 마스크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국산화 수혜주 맥락이기도 하죠. 자,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자료가 좀 흐린 것 같은데요. 지금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19년도 영업이익이 지금 111억이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80억이에요. 이것도 이제 비대면 쪽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111억에서 180억이면 실적이 급등하는 거죠. 내년 같은 경우는 뭐 한 32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전망치하고 실질치하고 근사하다면 SNS텍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SFA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피로 얽힌 관계라, 삼성그룹하고 피로 얽힌 관계라고 봐야겠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SFA, 그 SFA 반도체 모기업이죠. SFA의 11.2% 정도를 제가 출자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필요할 사이고요. 또 지금 그 비즈니스 자체가 SF 반도체는 사실 그 삼성전자의 뭐 결정적인 벤더 관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내용 좌하단에 보시면 특히 앞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지금 그 1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선방을 했는데,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스마트폰, 가전 이런 것도 형편없었는데 서버향 매출이 증가로 해서 선방했다는 거죠.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특히 삼성 서버 드림의 유일한 후공정 아웃소싱 파트너, 이게 사실 핵심 논리입니다. SF 반도체는요, 그 지금 추천 보고서들이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자료도 한 1년 이상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정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동안 가격 하락의 수요 본격 촉진할 가능성, 그리고 그 통신망, 4G에서 5G 전환했다는 메모리 제품 또한 고사양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SF 반도체 어떤 그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 이 5G도 서버향, 그리고 5G 전환에 따른 수요, 메모리 수요도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 양수겹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SF 반도체도 최근에 의외로 주가가 물론 이제 등락은 좀 박스권 등락은 좀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가벼워지고 또 거래 바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관리의 연장선에서 거래 바닥이라는 것은 매도 세력의 소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가가 여기서 빠지더라도 복원력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5,000원 이하로 깰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어떤 SF 반도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기라든가 어떤 그 이슈, 혹은 삼성전자가 돌발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SF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어떤 그 랠리 가능성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떤 그 수급의 흐름이라든가 차트의 어떤 그 완성도도 상당히 이제 많이 높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F 반도체.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네페스라든가 AD 테크노, 네페스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현 사태에서 주가가 안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거예요. 좀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타깝죠. 저희도 굉장히 크게 봤는데 뭐 587억의 대규모 유상증을 하면서 주가가 좀 훼손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체험 VIP 관련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는요. 그 3개월에 100만 원이고, 입금해 주시고 이제 그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하고 수량하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제가 분석을 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재미는 없는 것 같지만 면면이 종목으로 보면 굉장히 또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라고, 또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